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앞두고 여수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광역도시 못지않은 숙박과 교통망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부각시키며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흥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6월 준공되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수출 단가 하락 때문으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치원 3법이 개정된 뒤 전남교육청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대신 관리 감독은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부의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앞두고 대상 지자체들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선에 오른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수시는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와 함께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거점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5년 연속 방문객 1,300만 돌파, 저력을 입증한 여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거점 도시 공모는 도약의 전기이자 또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여수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종 심사에서도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를 가장 먼저 부각시켰습니다. 2012 세계박람회 이후 광역도시 못지않은 숙박과 교통망을 갖추게 됐고 모바일을 활용한 보편적인 접근 경로를 구축해 이른바 정직한 관광 서비스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여수가 제시한 또 하나의 강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당장 다음 달이면 5개의 연륙연도교가 전례 없는 해상교통망의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고 3년 후면 목포에서 부산 간 고속 전철망의 한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남해안 전체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관광 허브라는 차별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동, 진주, 남해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이렇게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신청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심 비교 우위를 자신하는 여수시. 하지만 경쟁 도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와 통영은 같은 남해안권역의 해양 관광도시 성격이어서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하고 전주는 호남권 할당을 놓고 겨루어야 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은 앞으로 5년간 500억 원. 철저한 보안 속에 3차에 걸친 심사 결과를 집계 중인 문체부 관광 거점 도시 위원회는 이달 말쯤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역 드론 산업의 기반 시설이 될 지식산업센터가 고흥 지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센터를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항공센터 인근 14,900여 제곱미터 면적. 이 일대에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됩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과 개방형 협업 공간, 창업 지원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의 드론 특화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해 입주 기업을 포함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어차피 공장이거든요. 하나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지역 드론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 규제 자유 특구의 조기 지정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무인 항공기 비행과 관련한 현재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내 최초로 개발 추진되고 있는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드론 특화 비즈니스 영역을 성공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 드론 기업의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연결해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저희 전남에 있는 그 일련의 드론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나 완제품 제작 능력이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남 드론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안착할 수 있는 우리 도와 지자체간 테크노파크의 이제 상시형 연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드론 산업의 혁신 인프라를 집중할 수 있는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적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흥 군수의 보복성 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흥 혁신연대는 고흥군이 군수의 발언을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신안군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권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고흥 혁신연대는 또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본 뒤 감사원에도 감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소라면 봉두리에 추진 중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봉두와 대포리 일대 주민들은 오늘 오후 시민과의 대화가 열린 소라면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허가 조치를 내렸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이 공모하는 공모사업이어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데다 기존의 처리 방식과 달라 악취가 거의 없고 지역 축산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늘 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관리 감독은 제정된 법에 따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부정 사용된 지원금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유치원 3법이 개정된 뒤 일주일 만에 전남교육청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액에 월 5만 원을 추가해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학습 공동체를 육성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올해부터 매월 급식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으며 대체 강사 인건비, 보결 수업 기간제 교사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의 핵심인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96곳에 에듀파인 이용 환경 구축을 마치고 새학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및 학부모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개정된 유치원 3법이 적용되는 오는 3월, 달라진 유치원 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63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해마다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유통식품 438건을 검사해 안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여수 지역의 수출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지역 수출액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13.6% 감소한 222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13.8%, 석유화학 제품이 14.5% 감소했고 철강 제품은 1.6%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 지역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29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가 오늘 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책무를 지게 되며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만덕동 시티프라디움 주민 72만 8,900원, 순천시 왕조 2동 11통 부영아파트 801동 802동 주민 66만 1,000원, 서면 배들주공아파트 주민 45만 원, 왕조 2동 5통 부영아파트 501동 502동 주민 41만 원, 여수시 삼산면 손중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삼산면 죽촌마을 주민 20만 원, 광림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시가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인구정책 방향을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정주 기반 확충과 노후 생활 지원 등 5대 과제를 설정해 관련 정책에 국도비 등 모두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 6,700여 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한 반면 연말연시 인구수 변동과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섬 응급 환자를 위한 원격 협진 연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행안부의 지역 맞춤형 안전 공모 사업에서 도서 지역 재난사고 응급 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진 연구 과제가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